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얘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권 혼술 1월 19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신년사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다양한 해석을 낳은 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얘기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했죠. 윤석열 총장은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또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추미애 윤석열 갈등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일반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원이 윤석열의 징계를 무효로 만들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삼권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찌 보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을 내세워서 1년 동안 윤석열 촉출 작전을 한 총지휘한 마크에서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엉뚱한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로 들리는데 아마 그렇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뭔가 목적은 있을 겁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 정반대의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하나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축출을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타협하자고 손을 내민 것 아니냐. 일종의 항복선언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임기를 보장을 할 테니 더 이상 내쫓기 안 할 테니 좀 권력수사, 살아있는 권력수사도 좀 살살하자. 당신은 문재인 정부 사람 아니냐. 자,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또 정반대 해석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인데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수사를 계속한다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나서겠다. 자, 그런 또 경고를 했다. 이 두 가지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데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해석이 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 그리고 최근의 그 정권 주변에서, 윤석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엮어서 쭉 추적을 해나가 보면 어떤 일정한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각도에서 복합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최근에 막 일어났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 그 유화 제스처, 윤석열에 대한 그런 발언이 나오기 전의 상황을 한 두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12월 2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의 그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을 하죠.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안을 가지고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청을 받기 위해서, 제청을 해서 그 재가를 받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에게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들이 잇따라 나왔죠. 자진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가 반발을 하니까 그러면은 경질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가다가 청와대 춘추관에 들러서 기자들에게 자진해서 물러난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했는데 추미애가 반발을 해서 춘추관도 들르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다. 그래서 사실 사표를 수리하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청와대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그게 아니다 하는 해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결국 그 다음에 법원이 이 징계안, 윤석열 징계안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죠. 받아들여서 윤석열이 업무에 복귀를 했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의 경제성 조작, 또 증거 인멸 이런 권력 수사를 다시 재개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딱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유화 제스처를 보내기 시작을 했다는 징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딱 그 시점부터. 그 시점부터 일어난 일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후임에 박범계 의원을 내정을 합니다. 박범계는
윤석열과 윤수원 동기죠. 그리고 그 전에는 서결이 형 뭐 이렇게 불렀다. 이것은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상당히 살갑게 대하고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과 조국 추미애 갈등이 있고 난 뒤에는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웠지만은 어쨌든 예정이 있는 박범계를 법무부 장관에 내정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윤석열과 여러 차례 그 대립각을 세웠지만은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서는 좀 윤석열에게 고분고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문회 준비단,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서울 고검에 꾸렸습니다. 서울 고검에 꾸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의도에는 민심이 있고 서초동에는 법심이 있다. 법심. 그래서 법심도 경청해야 된다. 검찰의 말도 들어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좀 유화 제스처를 또 보냈고 판사 출신입니다. 박범계는. 그리고 이 검찰 인사, 그 전에는 추미애 장관이 그 독단적으로 윤석열을 패싱하고 했는데 검찰 인사도 2월에 있을 검찰 인사도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하겠다. 자, 이렇게 상당히 좀 다가서는, 윤석열에게 다가서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놨죠. 이것은 아마 청와대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지침을 들었는지도 모르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12월 31일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일부 참모 인사가 있었는데 비서실장이 노영민에서 유영민으로 교체가 됐죠. 그때 민정수석이 교체가 되는데 감사원 출신인 김종호 민정수석 대신에 검사 출신인 신현수를 발탁을 합니다. 그런데 신현수는 윤석열과 같은 검찰 출신이고 윤석열과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웬만해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검사 출신을 쓰지 않는데 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사 출신 신현수, 윤석열과 가까운 신현수를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김종호 전임 수석은 4개월 만에 교체가 됐죠. 4개월 만에 교체가 됐는데 교체 이유가 청와대 안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추미애의 법무부와 손발을 맞춰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윤석열 축출작전을 막 펼쳤는데 다 실패했죠. 다 실패하고 다시 윤석열이 짠 하고 복귀를 하고 이렇게 되니 문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문책을 하고 후임에는 윤석열에 대한 윤석열과 가까운 신현수를 임명을 하면서 자, 그전에 민정수석은 윤석열을 막 쳐내려고 추미애와 이렇게 모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다. 우리 그런 거 안 한다. 이제 법무부 장관도 박범계로 바꾸고 민정수석도 윤석열과 가까운 신현수로 바꿨다. 자,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같은 분위기를 만든 뒤에 나온 것이 어제 문재인의 그 발언,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다. 이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죠. 자, 우리 편이다. 당신을 이렇게 쳐내려고 했던 사람들 다 밖으로 내보냈다. 실제로는 그 전에 마코에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있었으면서 그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해지는 것이 그렇다면 이것이 문재인의 윤석열에 대한 일방적인 구애냐 아니면은 윤석열도 하답을 했느냐 응답을 했느냐 아 좋다 뭐 그렇게 한번 해보자 잘 지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느냐 자, 그 부분이 중요하죠. 이것과 관련해서 청와대를 떠난 지 얼마 안 되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최근에 잇따라 언론에 나와서 좀 묘한 말들을 했습니다. 오늘 라디오에 나왔는데 CBS에서 김현정의 뉴스소 여기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퇴임 후에 7월달 퇴임 후에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진행자가 희망사항이냐 정치하지 않는 게 희망사항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 그렇지 않다 희망사항 아니다 뭔가 있다는 거죠. 뭔가 뭐 알고 있는 게 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렇게 퇴임 후에 정치 안 할 거라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다시 되물으니 그건 말하기 어렵다. 자,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고 어제 조선일보와 또 인터뷰를 했죠. 평상시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선일보 취재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그런데 비서실장을 그만둔 지 며칠 안 되는 노영민이 나와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선 주자가 된 상황을 윤석열 본인도 곤혹스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망론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정치 안 할 거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또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그러니 그 부분은 나중에 말하자. 이러면서 슬쩍 빠집니다. 뭔가 큰 비밀 같은 게 있는 것처럼 그 뉘앙스를 풍겨놓고 이렇게 빠진 것이죠. 그리고 이 노영민 실장은 그 전에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 나가서 내가 임기를 다 채우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신저의 말이 있었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때 메신저가 양정철이냐, 노영민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양정철, 노영민 설이 있는데 노영민이 그런 메시지까지 보낼 정도라면은 노영민과 윤석열은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뭔가 노영민이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유추가 가능한 대목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윤석열의 최근 행보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검찰총장으로서의 행보. 자, 법원 판단으로 두 번째 업무에 복귀했는데 업무 복귀 후에 어떤 별다른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타이밍마다 어떤 변곡점마다 적절한 메시지를 막 내놨죠. 전체주의 이야기한 적도 있고 독재 이야기한 적도 있고 물론 이거 국회에서 답변이지만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날 즉 두 번째 업무 복귀를 했는데 법원 판결에 따라서 첫 번째 업무 복귀했을 때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드디어 대대적으로 다시 재개하는구나 그런 막 세습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죠. 좀 함구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어떤 고비 때마다 지방검찰청을 순회를 한다든가 그 전에 대전지검도 갔죠. 월성원전 수사하는데 그리고 법무연수원에 가서 강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강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은 외부 활동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뭔가 자맹을 하는 것 비슷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물론 최근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해서 수사팀을 재배당하면서 또 그 수사 인력도 늘리고 그래서 또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런 해석도 나왔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검 차원에서 검찰총장으로서 통상적인 업무를 한 것이죠. 어떤 특별히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을 해서 막 수사 의지를 보인 그런 대목은 최근에는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법무부 장관 또 민정수석 인사 또 어제 발언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또 그리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혹시라도 윤석열이 정치는 안 하겠다 퇴임하면은 그냥 초야에 묻히겠다 7월에 퇴임하면은 그리고 대권 그런 것 안 하겠다 이런 어떤 확약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받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윤석열을 포위했던 포위망을 지금 풀어주면서 당선 5편 이것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TV 앞에서 선언을 했고 직전 비서실장이 거기에 대해서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무슨 모종의 밀약이나 합의나 타협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윤석열 거기다가 또 더해서 윤석열 총장의 최근 행보도 주춤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정말 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30년 정치부 기자의 경험 촉 이것으로 볼 때 지금은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의지 또는 지금 문재인 정권 레임덕에 들어가는 문재인 정권에서 하지 말라 해서 정치를 안 하고 대권에 안 가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너무 멀리 간 이 상황에서 벌써 정치권 깊숙이 들어왔는데 또 정치 외적인 부분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7월에 퇴임을 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정치권에서 구외 로컬 이것도 그렇고 가령 예를 들어서 공수처 발족을 하면은 윤석열을 다시 또 수사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질문을 했죠.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검찰총장 윤석열이 결국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호 수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다만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이렇게 했지만은 배제를 하지 않았죠. 윤석열이 수사 대상 1호가 되는 그 전에 뭐 최강욱이 그와 비슷한 말을 해서 논란이 일어났는데 이처럼 윤석열이 퇴임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다른 새로운 쟁점들이 막 부상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을 둘러싸고 결국 윤석열이 정치권에 진입하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권 후보, 대권 주자 지지율 조사 쭉 놔두고 지지율 몇 프로 했는데 오늘 여론조사 업체 윈지 코리아 컨설팅에서 가상 대결을 붙였습니다. 양자 가상 대결. 윤석열과 이낙연, 윤석열과 이재명 이렇게 붙였는데 모두 윤석열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1대1 가상 대결 윤석열 대 이낙연 46.8% 대 39.0%입니다. 격차가 좀 있죠. 윤석열 대 이재명 45.1 대 42.1 오차범위 안에 있지만은 윤석열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 같으냐 이 질문에는 윤석열이 32% 압도적인 응답을 받았고 그 아래로 홍준표 10.7, 유승민 7.2, 원희룡 4.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988년부터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대선도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정도 지지율 또 경쟁력을 갖춘 인물들이 나중에 대선에 출마했다가 실패한 경우는 있습니다. 뭐 이해창도 그렇고 뭐 많이 있죠. 과거에 박찬종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포기한 게 아니고 실패한 거죠. 이 정도 지지율, 이 정도 경쟁률을 가지고 완전히 대권을 포기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 첫 스타트를 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전개되어 오고 있는 상황들 또 과거의 경험을 보면 윤석열 총장은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손권의 혼술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문재인과 윤석열 일종의 휴전이 성사된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은 듭니다. 손권의 혼술이었습니다.